오빠는 벌써 젖었네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죠. 여기 지금 경주에 내려와 있는데 포항부터 쭉 다 그저께 내려왔지 우리? 네. 그저께 내려가지고 답사를 쭉 한번 하고 비를 기다리고 오늘 내일 촬영을 할 거예요. 여기 한 60km, 한 70km를 쭉 바다를 훑으면서 내려왔는데 뭐 예전에 찍은 데도 있고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사진 찍는 날이 이틀 동안은 계속 놀고 이제 오늘부터는 거꾸로 한 60에서 80km 구간을 이제 반왔던 데 올라가서 쭉 찍을 거예요. 화각을 한번 보자. 20에 35. 오늘은 20에 35로 갑니다. 이 렌즈는 조리개가 22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좀 그래. 경계 현상이 안 된 거고. 딱 맥시멈 구간이 있구나.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보자. 가만 있어봐. 이거 잘하면은 후드도 씌울 수 있을 것 같아. 후드도 들어가고. 굿. 비 오니까 이런 건 좋지. 크게 크잖아. 또 이런 점은 장점이 있구나. 후드로 그냥 씌울 수가 있네. 뭐 알아? 아유, 비 오면 손이 바빠. 따라와. 가보자 가고. 비 우산 씌워줄까요? 나 카메라만 씌워. 이거 우산. 응, 뭐 하는 거? 이거 우산 오빠가 들어야 돼. 우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어. 왜 저래? 아우. 우산이 바람이 불어서 뒤로 가게.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데 비가 조금 덜 온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야, 초점 잘 잡혀 이거. 기가 막힌데? 날씨가 어제랑 너무 어제 그제랑 너무 틀린데요. 추워? 이불 속이 그리워요. 에이, 이 정도 가지고. 꽃샘추위가 진정한 추위지. 좋아. 좋아, 좋아. 몇 시냐? 7시. 7시니까 잘하면은 대낮에도 이렇게 흐린 날은 찍을 수 있겠는데 이 필터 하나 가지고 시간을 한 30초, 20초 정도 해가지고 스택을 여기다 끼는 거지. 내가 2분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4장을 찍으면 되잖아. 근데 맑은 날은 어떻게? 맑은 날은 못 쓰지. 맑은 날은 요거에다가 이제 안에 클리빙 필터라든가 아니면 저 렌즈 앞에 82mm 렌즈 필터를 하나 그걸 붙여야지. 1000짜리를 붙이면 딱 맞지. 우리가 보통 1000에다가 8 끼고 많이 찍잖아. 그러니까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앞에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 세밀하게 조절했을 때 2분을 딱 노출 줬는데 이거 한 미세하게 한 10초 20초 오버한 것 같아. 그럴 때 요걸 딱 조절하면 딱 맞으니까 아주 좋지. 편하게 찍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사진 생활이 편해져요? 슬기로운 사진 생활이 되겠군요. 후드가 낄 수 있어서 딱 좋네. 비가 와서 후드를 이렇게 돌려놨어.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냥 안 묻잖아, 그지? 네.
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필터를 또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필터를 이렇게 보시면은 벤노 NDX 필터 SHD IR 컷 NDX. 자, 이름이 좀 길죠. 자, 그래서 이름에서 이렇게 보듯이 NDX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벤노에서는 이렇게 이제 가변 필터의 이름을 NDX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터 두 장을 겹쳐서 사용하는 이름을 이제 써서 X인지 이제 그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름에 보시듯이 SHD 이렇게 이제 글라스 고급 유리를 쓴다고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IR 컷까지 붙어 있죠. 그래서 IR은 이제 적외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이제 코팅까지 다 되어 있는 필터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영상에서 이제 보셨지만은 비 오는 날 촬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필터를 제가 받아보고선 만져보고 일단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황동 재질을 쓰는 필터들이 거의 없는데, 있어봐야 뭐 UV 필터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제 독일의 이제 B사 있죠. 이제 가격이 좀 비싼 필터. 그런 데서 이제 황동 재질을 쓰는데, 요게 이제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요 필터를 이제 황동 재질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황동으로 쓰면은 일단은 우리가 보통 보는 부피하고 확 달라요. 그래서 라이카 카메라를 이제 만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라이카를 써보진 않는데 주변에 라이카 쓰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보면은 일단 그 부피를 보고선 무게를 잡으면 깜짝 놀래요. 근데 라이카 보면은 그 위에 상판이 황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생각보다 왜 이렇게 무겁지?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요 필터 같은 경우도 이제 황동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필터 리뷰를 꽤 많이 했죠. 뭐 가변 필터부터 그다음에 이제 원형 필터 이렇게.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자력도 세야 되고 가벼워야지 잘 붙고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데, 요런 이제 가변 필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런 것도 이제 가벼우면 좋겠죠. 근데 황동 재질의 이제 특성은 이제 변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충격 흡수가 돼요, 이게 황동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카메라 이제 보호 차원에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가변 필터 아니고 이제 UV 필터는 이제 보호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황동으로 재질로 된 그런 필터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이런 보호 차원에서 좋죠. 그래서 무게가 상당히 묵직해요. 그리고 가변 농도를 이렇게 이제 돌려보면은 아주 부드러워요. 중간에 진짜 뭐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좀 부드러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농도가 제일 밝게, 이제 제일 밝은 기본 단계가 ND2예요. 2에서부터 요 필터는 쭉 이렇게 이제 어둡게 돌리면은 아주 어두워지죠. 자, 이렇게 해서 500까지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되는 이제 가변 필터인데, 사실 이제 가변 필터는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제가 촬영 많이 하는 이제 장문출 촬영보다는 보통 이제 영상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서 한 3, 4스타, 영상에서도 막 10스타 어둡게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완전히 저속으로 이제 만들지 않는 이상. 근데 보통 저도 촬영을 해보면, 대낮에 촬영해보면은 뭐 1점이나 1.4 이렇게 아주 심도 낮게 찍어야 될 때,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0분의 1초다 그러면은 1000분의 1초, 그 다음에 500분의 1초, 250분의 1초, 125분의 1초, 한 5스타 정도만 어둡게 되면은 충분하죠. 그래서 요런 이제 가변 필터로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내려가 있고, 비 오는 날 쭉 촬영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코팅도 잘 돼 있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손으로 앞에 살짝만 닦아주면은 물기도 이제 제거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많이 찍다 보니까 염분기가 이렇게 항상 묻어 있어요. 닦고 들어와서. 비가 안 오는 날에도 파도가 세게 치는 날 같은 경우는 갔다 오면 여기 소금기가 하얗게 있거든요. 근데 물이나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세척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냥 가벼운 이런 수건으로도 해도 닦이는 게 아주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제가 벤노 코리아가 지금 어플 카메라 있죠? 예, 어플 카메라 1층인데 거길 다녀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요렇게 이제 제품도 받고 사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요 필터가 아주 복잡한 단계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유리에다가 어떤 이제 뭐 농도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투과를 하는 그런 이제 고농도 뭐 ND 3.0이다 그러면 3.0 10스탑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필름을 붙이는 거든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게 18번의 코팅을 거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거 가변 필터지만은 일반 UV 필터 같은 경우도
자외선도 차단해야 되고 또 적외선도 어느 정도 차단해야 되고 필터 만드는 공정이나 뭐 이런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아까 잠깐 보셨지만 한 7시 해가지고 아침에 해가 쭉 안 뜨고 이제 구름이 쫙 낀 날 같은 경우에는 요 필터로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딱 껴놓으면 이제 두 스탑이 바로 어두워지고 농도별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스탑이 어두워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농도가 이제 어두워지는 농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딱 끼면 기본으로 이제 이 두 스탑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4스탑까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요런 이제 가변 필터의 장점은 편리하다는 거죠. 뭐 필터 여러 개 안 끼고 한두 스탑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제 이 X자 이제 고농도로 갈수록 X자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필터도 안 생기지 않고 생겨요.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요걸 쭉 돌려도 이제 농도가 X자 현상이 안 생기는 그런 필터들이 있죠. 근데 그런 필터들도 보면은 똑같아요. 끝으로 가면 이제 돌아가면은 X자 현상은 당연히 생기는 건데 요렇게 끝에서 X자 현상이 생기는 그 구간을 막아놨어요. 더 이상 안 돌아가게. 그래가지고선 카메라 필터에다 한번 뭐 카메라에 껴보고 테스트를 딱 해보시면은 모든 요런 이제 가변 필터 같은 경우는 한 3스탑에서 3스탑 반, 뭐 많게는 4스탑까지밖에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깔끔하게. 요건 이제 관광 렌즈 기준이고 제가 많이 쓰는 이제 관광 렌즈 기준이고 표준 영역이나 망원 영역으로 가면은 ND 농도를 조금 더 고농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많이 쓰는 20mm, 24mm 구간, 뭐 28mm 구간 요 정도 구간대에서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4스탑 많게는 이제 4스탑까지 딱 조절하면은 끝에서 살짝 X자 현상이 반대쪽에서 좀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는 PL 필터 2장을 겹쳐가지고 만드는 이제 구조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가변 필터는 X자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요거는 끝까지 아주 최고 농도까지도 저렇게 조절을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완전히 계속 무한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필터들도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에서 제일 깊은 농도에서 멈출 수 있게 자, 이렇게 이제 해놔서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광학유리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이제 쇼트 글라스를 사용해가지고 투과율이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고플 카메라에 가면은 그런 걸 테스트하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데 투과율이 좋다는 거는 이제 해상도가 이제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이제 해상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측정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진짜 이제 미세하게 해상도를 측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필터 같은 경우에도 가변 필터이지만도 해상도가 이제 꽤 높아요. UV 필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기계를 이제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UV 필터들을 몇 개를 이제 무작위로 해가지고 쭉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UV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필름에는 이제 꼭 필요했었죠. 필름에는 자외선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UV 필터를 꼭 써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UV 차단율도 높아야 됐고 차단이 잘 되는 UV 필터를 꼭 써야지 우리가 보는 색이 잘 나오는데 보통 이제 적외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UV 필터를 한번 저도 궁금해가지고 장비를 빌려가지고 테스트 다 해보니까 다 엉망진창이더라고요. UV 그러니까 자외선이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율이 10%도 안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카메라 회사나 이런 데서 껴주는 이름까지 붙여져 있는 그런 필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터들도 테스트를 다 넣어보니까 차단율이 뭐 진짜 뭐 10% 20%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시광선 투과율도 또 적고, 그러니까 UV 필터 끼면은 화질 저하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장노출이나 이런 거에서 찍을 때는 필터를 거의 안 써요. UV 필터를. 그러니까 카메라도 뭐 보호용으로 이제 껴놓긴 하지만은 촬영할 때는 어차피 우리는 이제 ND 필터 때문에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안 쓰는데, 일반적인 이제 스냅 사진이나 이런 데서는 보호 차원으로 껴놓는데 제가 테스트한 필터 중에서는 가지고 있는 필터가 딱 하나만 UV 필터를 뭐 거의 한 100% 정도 차단하는 필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해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짤지에서 기본으로 제공했던 필터인데 이게 거의 한 100% 차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벤노 UV 필터를 거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거의 이제 100% 차단이 다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적외선 자외선 차단이 잘 되고 필터 만듦새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촬영한 사진을 원본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사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0%로 확대한 사진인데, 자, 이런 뭐 디테일 같은 경우 좋죠. 여기는 뭐 이제 2장을 안 끼고 1장을 껴서 촬영했을 때니까 이런 데 끝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이 이렇게 이제 잘 살아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밝은 부분으로 가니까 이런 이제 디테일이 훨씬 더 좋죠. 자, 이런 나무들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 사진도 확대를 한번 해서, 자, 주변부부터, 자, 이렇게 해서 선명하죠. 자, 이런 디테일은 초점은 이제 여기 요 바위에다 맞췄는데, 자, 조리개는 21을 놓고, 자, 중앙부 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바위 질감들이 아주 잘 살아나죠. 사진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뭐 밧줄 어구인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쓰레기 같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도 잘 맞아 있죠. 자, 뒤에 보면은 이런 전봇대나 이런 계단, 바위, 이런 이제 거의 이제 끝 모서리 쪽 부분인데, 이런 데서도 아주 뭐 디테일이 괜찮고, 자, 이런 모서리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선명하게 괜찮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일출암 사진. 일출암도 바위나 뭐 이런데 중앙부는 뭐 그냥 깔끔하게 잘 나오고, 이런 주변부 같은데도 바위 이런 모서리 질감들이 잘 살아있죠? 이런데도 아주 느낌이 좋고, 자, 이런데도 한번 봅시다. 모서리 쪽만. 자, 이런데도 뭐 디테일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주변부 같은데도 괜찮고, 자, 이건 이제 조리개 14 정도로 찍었는데 20에 35 렌즈 후지의 GFX. 자, 깔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벤노 NDX 필터로 해가지고 가변 필터죠. 촬영을 한번 쭉 해봤어요. 결과물도 보고 또 사용도 해보고. 그래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황동으로 이제 고급 소재를 쓰고, 유리 자체도 광학 유리 자체도 고급 유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발수 반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이제 기본으로 꼭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기본 개수도 아주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가변 필터를 이제 영상 쪽에서는 이제 많이 쓰시지만은 사진 쪽에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농도를 이제 잘 조절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보통 이제 제일 낮은 것보다는 조금 어둡게 시작되는 그런 농도를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보면은 요게 이제 2에서 500이 있고, 그 다음에 4에서 1000이 있고 8에서 1500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에서 1500, 만약에 이제 장노출을 찍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8에서 1500이 사용하시기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ND8이면 3스탑 어두워지죠. 그래가지고 해 뜨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쓰고 있다가 딱 끼었을 때 3스탑, 4스탑, 5스탑, 6스탑, 7스탑 그 정도까지 노출을 조정할 수 있으면은 해가 뜨고 조금 흐린 날에는 충분히 촬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썼던 거는 요거 이제 2스탑부터 이제 어두워지는 건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두운 농도 그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또 낮은 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끼개구라든가 요 그늘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죠. 그런 사진들에서는 요런 이제 낮은 농도가 괜찮고, 그래서 용도별로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